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나이 들수록 해야 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변하고 계세요? 왜 나이 먹으니까 이런 건 좀 변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참을성이 약간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표가 좀 들라고 막 이러는 거. 예전에는 정말 못 참고, 왜 핫템퍼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참을성이 전혀 없고 막 그 얼굴에도 표가 팍 나고 막 이게 본인의 어떤 생각하거나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이렇게 그대로 얼굴에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게 좀 좋아지는구나. 그게 아무래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천성을 아예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예 좋아진 건 아니고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이 들면서 어떤 게 변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참을성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이제 표나는 것도 좀 상황에 따라 좀 덜나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변해야 되지만 말이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변해야 되는 거는 말투라고 해요.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이 하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리액션 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남이 다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탁 리액션을 이제 지적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나이 들면서 이제 좀 돌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나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꼭 누구를 막 참아주고 표 안 내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면서 만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만남의 횟수도 더 줄어들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드는데 이왕 만나는 거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참아주지 않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을 내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말 잘해오는 사람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 복된 말, 뭐 이렇게 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은 잘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늘 생각해보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 털어내는 말 이런 거 내가 혹시 안 하나? 관계를 깨는 말 하지 않나? 관계를 더 좋게 하는 말을 위주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말투는 인간관계 어떤 개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관리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계획 세우는 관리들이 있잖아요. 건강 관리, 그다음에 재테크에 대한 돈 관리, 그리고 인간 관리, 뭐 이런 것들 요새 이제 인간 관리 정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도 전부 이제 나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 관리도 대단히 나이 들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제 나이 들수록 오늘의 교재로 쓴 책에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책인데 책에 보면 이제 50부터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그게 뭐 50부터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들수록 이런 말 좀 더 하고 이런 말들을 좀 빼려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나이 들수록 빼야 될 말 어떤 걸까요? 뭐뭐스럽다, 뭐뭐답다 이런 말은 빼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분이 이랬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40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 반가워서 이렇게 너무 여성스러워졌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상대의 표정이 딱 굳었다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나든 나 딴에는 여성스러워졌네 그게 뭐겠어요.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예뻐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성스러워졌다는 어떤 느낌을 그대로 칭찬이라고 한 건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칭찬이지만 잘못된 말투인 거죠. 뭐뭐스러워졌다, 뭐뭐답다 하는 말이 사실 폭력적인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대단히 폭력적인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참 자주 썼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작가가 실수했던 말처럼 막 여성스러워졌네 이런 말도 있지만 막 천상 여자야 누구 이제 대해서 얘기하면서 낫다는 칭찬인데 천상 여자야 막 이런 거 막 상남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학생다워 너무 신입생다워 그 친구는 너무 엄마다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내 기준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남들에게 자칫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고 나이 들고 성숙해질수록 이런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긴장됐어요. 그래서 와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말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저래야 돼 뭐 그렇게 해야 칭찬받는 거야. 이제 어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여자다워 남자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굴 비난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주부가 돼가지고 이 꼬라지가 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돼가지고 말이야 애들 맨날 사내기기나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뭐 선배가 돼가지고 막 남자가 돼가지고 막 이런 말들은 우리 어떤 그 말투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이렇게 딱 오늘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뭐뭐스럽다 뭐뭐답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멈추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정말 신입답게 행동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신입다운 게 어떤 거죠? 뭐 패기만만한 거? 아니면 이제 인사 잘하는 거? 아주 공손하고 고분고분한 거? 뭐 생각하는 신입답다라는 거는 다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거침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열정적인 이런 사람을 신입답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일단은 모르니까 시키는 건 군말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이게 신입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생각의 다양성, 자유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진 어떤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정된 프레임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고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나이 들면서 고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 말이래요. 근데 저도 그런 말 썼어요. 사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특히 자식들한테 정말 이제 엄마 봤지. 엄마가 하는 말이 마저 틀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 말이 맞아. 이게 딱 단정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했고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이제 뭔가 이런 거 뭔가 하면 이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참견하지 말란 얘기예요. 참견하지. 나이 들수록 남한테 참견하지 말자.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혼수 두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게 그들한테 굉장히 피곤함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 내가 개인적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떤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도 이게 자식이 내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도 어떤 독립된 개체로 존중한다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자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간섭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거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건강한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해야 되는 거는요. 어떤 참견이나 잔소리, 프라이버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지갑 열고 입 다물고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많죠. 동료들 보고 그게 참 나의 진심인 건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후배들도 많아요. 왜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집을 다른데 이게 쓰는 어떤 그런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이러는 거 사실 좋아하니까 다들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집을 사고 허리를 졸라매라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키워라. 그리고 뭐 지금 있는 아파트 옮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저녁 때 그렇게 따박따박 그 퇴근하면 안 된다. 윗사람 안 가면 너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직장 생활에 좋은 거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거기다 대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 결혼해라. 후회한다. 애는 빨리 나올수록 좋다. 막 이런 거. 진짜 막 젊은 사람들 들으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막 영어 해라, 중국어 해라, 빨리 공부해 둬라, 왜 공부 안 하니? 그리고 막 또 그런 거 어떤 거 갖고 막 컴플레인 하면 그런 것도 못 참고 직장 생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 자기에 대한 자기 직장에 대한 가치관, 막 이런 거 막 강요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이제 고쳐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고쳐야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왜 가장 좋은 예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화로 그 한 이제 언론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로 인터뷰를 막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이제 그 요즘 젊은 이제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 그 내가 다니는 어떤 그런 직장 기업 문화 거기 그런 똑같은 문화에 거기가 아무리 복리후생이 잘 되고 정말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정말 그 연봉이 높은 회사를 할지라도 그때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은 환경이라면 나는 우리 딸을 그 회사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반대한다.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때 예전에 막 20몇 년 전에 굉장히 열악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 예 같아요. 요즘 후배들한테 막 그 지금 직장에서 후배들한테 지금 요즘 애들 왜 저러냐 이러면서 잔소리 하고 싶어지면 딱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지금 저 친구가 있는 자리에 내 자식이 커서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내가 이제 내 일,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아라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내 일 아닌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건강하게 거리 둘 줄 알면 말투도 어른스러워진대요. 그러니까 말투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는 건강한 거리 두기가 지금 안 돼 있고 내 일 남의 일 구별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가져야 할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 말투가 어른스러워진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0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 들수록 더 해야 될 말이 어떤 걸까요? 나이 들면서 잘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가 좋은 일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말이래요. 축하해주는 말. 젊었을 때는 나도 열심히 하고 경쟁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막 남 잘 되면은 그게 정말 친구일지언정 정말 한쪽으로는 막 배 아프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들수록 마음을 내려놓고 남이 잘 되는 일, 어떤 경쟁 구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점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일,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쉬워지는 일입니다. 예전에 TV에 나와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동료나 친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 거를 제가 방송을 봤는데 막 방청객들이 막 웃더라고요. 왜 웃겠어요? 공감이 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축하해 좋겠다 이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이제 너무 허전한 거죠. 사람들, 근데 그걸 꼭 내가 심보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단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어떤 심리가 점점 줄어들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한테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예전 같으면 그래 축하해 이번에 이렇게 잘 됐다며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진급 잘 됐다며 내지는 이번에 그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며 이런 거 이직했다며 임원 됐다며 이런 얘기도 대단히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전 같으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낼 일을 너무너무 축하한다. 진짜 네가 너무 성실하고 그 어려운 일에도 내색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자세가 크게 어필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그 리더가 되는데 넌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영혼 없이 막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내 온 영혼을 정말 담아서 탁 축하.
축하해 주는 거. 이것이 나이 들수록 해야 할 말 첫 번째였습니다. 자, 말투가 사실 이제 습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래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말투를 습관으로 계속 만들다 보면 성격 자체도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말투를 바꾸면 성격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이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에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축하하는 말을 연습해서 해보자. 내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나의 성격을 아주 좋고 성숙한 성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랑하는 말도 버리고, 깎아내는 말도 버리고, 기꺼이 칭찬해주고 뭔가 에너지를 주는 말.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해요.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예전엔 자랑 많이 했으니까, 어렸을 때 잘 몰랐으니까 자랑 많이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러니까 이제 자랑 그만해도 돼요. 특히나 50 이후에는요, 인생을 말투가 결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막 자기 자랑하는 거, 이제 자랑하는 거 안 해도 되는 나이가 점점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는 말투, 그 다음에 남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는 말투, 어떻게 되는지 막, 글쎄, 들었어. 걔가 말이지, 글쎄. 내가 예전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막 이래 가면서 막 그 사람 막 험담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나이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리고 칭찬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칭찬하려면 그 사람이 칭찬할 점을 막 봐야 되잖아요. 야, 누구는 정말 진짜 감탄스럽다. 야, 어떻게 그렇게 싹싹하고 그렇게 인사성이 바르니, 젊은 사람이 정말 집에서 어떻게, 부모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가르쳐서 저렇게 애가 저렇게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저렇게 되니. 막 감탄해 주는 거죠. 칭찬으로. 그리고 칭찬으로 감탄해 주고, 이제 막 누가 좀 힘들어 하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지금 이런 거 정말 더 잘 되라고 어떤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거야. 이런 게 미천이 된다? 좀 나중에 있어 보면. 사실 맞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이미 나이를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면, 저 때는 저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 그리고 넘어져. 막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맨바닥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 그게 엄청나게 하늘 무너지는 일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나이 들수록 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넘어져서 막 질질 짜고 있는 그 후배들한테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지금 더 잘 되라고, 나중에 겪는 것보다 지금 겪으면 여기 조금 무릎하게 상처나고 많을 일인데, 나중에 겪으면 이제 크게 다치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허들은 어떻게 넘는다라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 굉장히 럭키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응원해줘. 지금 힘들지만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이게 정말 몸에 좋은 약이 된다. 인생에 좋은 쓴약이 된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거. 파이팅. 이렇게 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해야 할 말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이 들수록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짧아서 그렇지, 굉장히 사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보시면서 이런 말은 해야 돼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독자들과 공유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서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투를 바꿔서 성격을 바꾸고 인생을 조금 더 성숙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함께 응원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